여러분 안녕하세요. 93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오이, 토마토, 고추 같은 이제 작물별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양하기에 앞서 이제 미생물 채종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바로 그 전 시간에 이제 미생물 계속 이어지면서 농업에서 미생물 사용, 그 다음에 토양 살리기에서 미생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의 미생물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는 우리 지금 우리가 반려 퇴비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만 반려 퇴비 문제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의 방식에 이제 발열 퇴비가 있고 숙성 퇴비가 있고 반려 퇴비가 있다. 아마 이것을 나눠본 적이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토양 살리기에 쓰는 퇴비가 다르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반려 퇴비에 미생물 종균 배양해서 넣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연의 동급인 원원종 미생물을 채종하는 그런 그 숙성 퇴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만들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소개할 건데요. 지금 이제 미생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미생물 배양이요. 자, 토양살기 농사 이제 58편째까지 옵니다. 자, 유기물증 22번째, 자연 유기농에서 미생물 어떻게 쓰는지 5번째, 미생물만 이제 자세히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식생활에 그 다음에 종합편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생물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자, 보편적 농업에서 이제 뭐 현대 농업에서 미생물 채종 방법, 친환경이나 유기농에서 미생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언급하고 저희들 방식의 미생물 사용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자, 미생물 채종을 먼저 얘기할 건데 왜냐하면 배양하기 앞서 이제 미생물 이제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채종하는 건데요. 채종이란 용어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쓰지 않았던 용어죠. 저희들은 만들어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요. 사용할 미생물 를 배양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제일 처음 채종하는 미생물을 이제 미생물 채종이라 그럽니다. 자, 보편적 농업에서 미생물 그러면 이제 채종을 어떻게 하는지 보통적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밥이나 감자 등을 해가지고 밥을 짓죠. 꼬들밥 같은 거에서 나무 상자나 아니면 양파마다에 넣어서 이제 숲속에 넣어서 이제 특정 원종 미생물 배양은 그 채종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밥에 이제 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자도 이제 삶아서 짓게 되면 이제 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당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모여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미생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종하는 방 이게 아마 오래전부터 이제 이게 보급돼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뭐 조금 반가운 일인데 말입니다. 그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부엽토를 채취해서 이제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제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기존 농가들이 거의 밥이나 감자를 했거든요. 아마 지금 뭐 교육에서 활발하게 이제 이런 부엽토 배양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전만 해도 밥을 이제 그렇게 그 배지를 이용해 가지고 채종을 했거든요. 나무 상자에다 나가 삼나무 상자에 가지고 뭐 그게 보급돼 가지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제 부엽토 이제 채종해서 이제 배양한다. 그거를 이제 보니까 뭐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그걸 굉장히 농가들 많이 따라하는 거. 이거는 아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전 같으면 어감샘생이었죠. 이제 이게 이런 변화가 왜냐하면 해 보니까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보통적으로 이제 삼나무 그 상자에다가 아니면 양파 마대에다가 꼬들밥 해가지고 숲속에서 넣어가서 낙엽속이죠 그런 쪽에 넣어서 했고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부엽토 이렇게 채취해 와서 하는 방법, 채종의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이래 채종된 미생물 이제 원원종이 되겠고 원종이 되겠죠. 밥으로 채종했을 때는 원종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엽도 그랬으면 그대로 가져오니까 원원종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배양하는지 보통적으로 이제 작물 같은데 아니면 토양 같은데 많이 쓰기 위해서 이제 미생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배양해서 쓰고 그때에 우리가 보편적 농업에서 미생물 배양 방법은요. 부엽토 아까도 있었나 부엽토 같은 경우는 자연의 동급인 원원적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감자나 설탕을 배지로 활용해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뭐랄까 오이에 살포한다 아니면 사과나무 살포한다. 그러면 거기에 환경에 맞는
이제 그 먹이체 그런 미생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라고 하는 설탕이라고 하는 그 고영양의 당 에너지를 이제 그걸로 해서 빠르게 양적 배양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생력이 낮아지는 이게 원종이 돼 버리고 환경 적응이 낮아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이제 그게 좀 뭐랄까 좀 아쉬움이 있고 그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밥으로 체중한 이제 상대에다가 꼬들밥 넣어가지고 했을 때는 원종 미생물이죠. 이걸 가져가지고 또 감자나 설탕으로 해서 또 배양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종균이 돼버리겠죠. 부엽토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배지가 뭐냐 감자나 설탕 같은 감자를 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이 이제 고영양이 돼버리고 그러면 아마 그 배양은 잘 됩니다. 숫자적으로요 미생물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제 고영양이니까요 이런 것들 아쉽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감자를 넣어서 이렇게 많이 최근에 확산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있습니다. 환경 적응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곳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있습니다. 오이 같은 거 오이에 그 맞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감자 설탕이라 그걸로 해서 이제 배지를 해버리거든요. 배지 삼아서 배양하니까 그 이제 감자의 당이라고 하는 그 양분에 의해서 양적으로 배양된다는 거거든. 그냥 환경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종이 돼버릴 것이고 양적 배양된다. 이건 부엽토는 분명히 맞는데 배지가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있습니다. 설탕과 감자의 배지 활용을 해서 종균 미생물 꼬들밥 했을 때는 이제 원종 미생물이 체중되니까 이제 자생이 나든 종균을 가버리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참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엽토는 분명히 나은데 방법은 뭐냐? 감자라든가 설탕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 꼬들밥으로 체중하는 거는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감자라든가 설탕으로 배양하다 보니까 종균이 이걸 참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 유기농에서 저가 농사를 지으면서 미생물 저도 이제 미생물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교육도 해왔고 미생물이 왜냐 그러면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미생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가축이라든가 퇴비라든가 저희들은 원원종 미생물을 채종해서 그대로 쓰자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퇴비편하고 가축편 바로 전시간 제가 이제 리뷰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면은 원원적인 원칙이다 한데 이제 써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에 또 살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미생물 배양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연유기농에서요. 그러면 미생물 체종을 먼저 말하면요. 체종하는 방법은요. 근처 숲에서 표면측에 1cm의 부엽토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동급의 원원종 미생물이죠. 뭐 동생물도 같이 채취되겠죠. 이거를 토착 장사하는데 원원종을 체종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원칙으로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숲 가능하면은 이제 사철 이런 대나무 숲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나무 아니면 이제 활엽숲 그다음 동서남북 여러 군데서 해서 섞어서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다니까 바위가 있는데 햇빛 양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합쳐서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자연에 있는 원원적 미생물 거기에는 뭐냐 균류라든가 세균류라든가 뭐 효모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않습니까? 같이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 사용할 곳에 어떤 미생물이 필요한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양을 하는데요. 그럼 배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것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배양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게 바로 뭐냐 배양 방법입니다. 이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어떤 데 쓰든 상관없이 뭐 감자와 설탕으로 배양을 해버리거든요. 아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농업에서 현대농업에서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저희들과 차이를 이거를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연숲 등에서 우리가 원원종 미생물 체종하셨습니까? 부엽토를 체종하니까요. 이거를 해서 미생물 사용 근접한 내가 오이에 살포할 것이다. 아니면 사과에 파든 아니면 감귤에 살 거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는 근접한 배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감자 거기는 없지 않습니까? 오이라든가 사과밭에 뭐 배밭에 무슨 감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배지를 활용할 때 좀 근접한 배지를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온도 우리가 배양할 때 보면 이제
30도 전후로 해서 뭐 35도, 30도에서 이제 미생물 활발한 음식에서 보면 이제 그 돼지꼬리라 해가지고 그런 걸 넣어가지고 온도를 높여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 배양은 잘 되겠죠. 우리가 뭐 30분 단위로 해서 계속 증가하면 이틀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배양되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우리가 그 자연의 온도 지금 10월 달에라 하면 10월 달에 맞는 온도에서 배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근데 우리가 30도에서 배양한 걸 지금 날씨에서 쓴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감안하자는 얘기거든요. 온도에 맞는. 대개 보면 겨울에는 미생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럼 봄과 가을, 여름이라 그러면 분명한 건 온도에 맞춰서 자연 온도에서 배양해. 이걸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용 효과 높이는 원종 미생물을 배양하는 거. 그러니까 부엽토의 원원종을 배양했을 때 원종을 썼으면 좋겠다. 종균은 말고요. 그걸 원칙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엽토를 여러 군데서 채정해서 섞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배양하자. 그러면 그 환경에 맞는 온도와 배지를 적극 활용하자. 그래서 원종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가르쳐 왔고 또 이거를 아마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 차이를 조금 이제 봐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생물 사용 방법은요. 저는 이제 그 미생물 사용해서 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토착 자생하고 있는 자연의 동급인 원원종 미생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토양이라든가 토양 살리기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엽토를 원원종과 동생물 같이 뿌리는 토양 살리기. 그래서 부엽토를 사용했습니다. 그 접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숙성 사료 만들면서 원원종을 포집하고요. 사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국장 같은 건 미생물 안 넣고 이제 포집하지 않습니까? 김치라든가 원원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원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퇴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양 미생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원종 미생물 그때는 원종 배양해야겠죠. 왜냐 그러면 원원종을 쓰지 못할 때에 이때에 배양 미생물 꼭 필요할 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때가 언제냐? 뭐 작물이라든가 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엽토를 뿌린다는 건 작물에 닿기 힘들거든요. 토양은 가능한데 그때 아니면 가축 시세라든가 환경 정화라든가 이때에 이제 배양 미생물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살포를 해야 되니까 액상의 미생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고체형 미생물이 아니라 액상의 미생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물에 이제 배양된 미생물이죠. 이것을 필요할 때에 썼으면 좋겠다. 이때에 저는 이제 원종 미생물을 이제 제한적입니다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미생물 사용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배양하는 게 저희들 방식을 이제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미생물 사용의 숙제. 우리가 배양 미생물 사용의 효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서도 이제 제가 2번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미생물 효과냐 아니면 영양제 효과냐 미생물과 영양제 효과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 배양하는 과정에 뭘 넣든가요? 설탕이든 감자 넣든 저희들 추천한 그 배지를 넣든 미생물 먹이채도 이 과정에 대사물질이 나오고 그 영양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가 이거를 살포했을 때 미생물 효과는 10이고 영양제 효과가 90이다. 어떤 분은 미생물 효과가 80이고 영양제 효과가 20 있다. 아니면 5대5로서 미생물 효과와 영양제 효과가 5대5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농가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 그럼 써보니까 미생물 효과보다 영양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이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 그러면 귀농한다든가 이렇게 농사 아마 베테랑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긴 말이 미생물 썼는데 미생물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아니면 이제 더 역전되는 영양제 효과도 있다. 그래서 미생물 영양제, 미생물 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시면서 내가 그 미생물 배양했는데 미생물 효과보단 영양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보시면요, 농가에서 제가 이제 많은 농가들 이제 봐왔지 않습니까? 보면요, 저도 이제 미생물 효과보다는 영양제 효과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농가들 쓰고 있는 방법이. 그리고 그게 효과로서 이제 표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또 하나 뭐냐 그러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또 다른 미생물 바꾸거든요. 왜냐 그러면 효과가 없으니까. 뭐 미생물 하면 뭐 만병 뭐 통치약입니까? 뭐 토양이 살아나고 작물에 뭐 병해충이 없어지고 뭐 다 해결됐다고 막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미생물은 계속 바뀝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미생물 배지 사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들 방식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조언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지, 여러분하고 더 많이 알고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조금은 더 알고 있죠.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뭐 숙성 탭이라든가 숙성 사료라든가 원원종을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이걸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생물을 또 일찍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미생물 처음 접한 게 언제냐면 이제 78년, 77년 그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기사 보고 신문인데 잡지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거 보고 나서 한 2년 후에 제가 이제 80년도 겨울에 우리나라 최고 연구소에 미생물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때 이제 뭐랄까 그 당시는 우리가 뭐 무균실이라고는요. 지금 농사 쓰고 있는 그 분무기를 들러가지고 메탄알코올을 그걸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무균실에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고 40년 전이니까요. 제가 이제 80년도 겨울에 처음으로 육지라는 데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기차 타고 가가지고 미생물 배울 때 그때부터 이제 미생물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 거기에는 뭐냐 그러면 이제 대기업의 연구원들은 1년 아니면 6개월 뭐 3개월 단위로 파견돼서 연수를 받을 정도 그런 미생물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기관이었거든요. 연구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생물 알다 보니까 조금은 알게 돼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설탕 감대에서 당 양분의 배지에 의존한다. 우리가 그 미생물 배양할 때 이래 쓰지 않습니까? 설탕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부엽도 감자를 많이 하는데요. 감자는 생으로 아니라 삶아서 한다는 거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생으로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배지를 어떻게 쓰는 게 기존의 농업의 설탕과 감자는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한 배지는 어떤 건지 제가 참고를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지 사용은 어떨 거냐? 그러면 이제 배양할 때 배지 사용입니다. 이거를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갈색 유기물 앞서 그런 얘기해서 토양 살리기 갈색 유기물 우리가 숲속에 어떤 낙엽 있지 않습니까? 영양이 거의 없죠. 1~2%. 이제 가을에 겨울에 떨어진 낙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곰팡이 버섯균 산다. 아마 숲속에 곰팡이와 버섯균의 그런 사상균류가 산다는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체가 갈색 유기물 낙엽 같은 거는 곰팡이와 버섯균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녹색 유기물 녹색 유기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앞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토양 살리기 그 녹색 유기물 멀칭과 갈색 유기물 멀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는데 녹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세균류 박테리아거든요. 갈색 뭐랄까요 녹색 유기물에 뭐 곰팡이나 버섯균 조금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는 세균류라는 거 이게 먹이체라는 거거든요. 녹색 유기물의 먹이체는 뭐랄까 세균류의 먹이체는 뭐다 녹색 유기물이라는 거 그럼 곰팡이와 버섯균의 먹이체는 갈색 유기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청국장 우리가 콩을 삶아서 했을 때 포집되는 미생물이 어떻습니까? 바실러스 균 같은 거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건포도 우리가 빵 만들 때 미생물 효모를 포집하거든요. 이때 달라는 것도 효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한 먹이체에 따라서 미생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균류의 녹색 유기물 그 다음은 바실러스균 같은 건 청국장 콩이라고 하는 그 다음 효모균은 건포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대충 조금 배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미생물과 배지 이 차이가 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갈색 유기물에도 세균류가 살긴 삽니다. 근데 굉장히 적다는 거거든요. 앞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참고하시면 내가 어디에 쓸 거냐 미생물에 따라서 배지를 어떤 배지를 쓸 거냐 이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배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한국분석연구원에서 이제 그 자료에서 이제 졌는데요.
이걸 조금 들어주시면 이제 아마 큰 참고가 될 겁니다. 미생물 배양 배지입니다. 배지란 미생물의 발육을 위한 영양 물질로서 미생물의 종류, 생리적 조건, 실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액체 배제와 고체 배지로 나누어진다. 액체 배지는 미생물 종류, 화학적인 검사 목적 및 대사 산물의 이용 시에 사용 땡땡땡. 고체 배지는 액체 배지의 한천 등등 첨가하여 운고시킨 것으로 미생물의 보존 배양, 순수 분리의 사용과 무기물질, 아미노산, 비타민 등 발육인자 적당량 함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배지에 따라서 미생물에 따라서 어쨌든 영양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균류는 다양한 그 영양 요구성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세균류 같은 거는 미생물이 세균류라고 하는 미생물의 그 요구하는 영양체, 배지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길로만 구성된 배지에서 생육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는 반면 아미노산 등 유기화합물이 첨가된 배지에서 자랄 수 있는 세균류의 종도 있다. 자, 등등 미생물을 배양하고 분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배지 선정 등이 적절히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에 따라서 배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섯균도요. 느타리 버섯이 있고 팽이버섯이 있고 표고버섯이 있고 또 송이버섯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산 송이 같은 건 지금 배지 재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배지를 못 찾아냈거든요. 송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배지를 찾았던 거기서 우리가 그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못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섯균만 해도 우리가 갈색 유기물인데 다양하다. 더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 배지 선택할 때요.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탕이라든 감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할 곳에 따라서 배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에 따라서 미생물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진다는 얘기 있었죠? 그거를 근거로 했으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물 살피형 미생물 배양을 할 때 작물 서식 미생물, 작물 양분 의존 기생한다는 거. 우리가 오이 같은 경우는요. 오이라고 하는 내뿜는 오이가 이제 탄소 동화를 일으키면서 단백질과 영양을 내놓거든요. 그리고 수분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뿌리에도 내놓고 줄기에도 넣고 잎사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제일 많이 내놓고요. 그다음 잎사귀, 줄기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기 위해서 그 오이가 내놓는 수분과 단백질 같은 영양을 먹기 위해서 미생물이 들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냐 기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이에 살포할 때면 어떠냐? 그럼 오이에 그 기생하는 미생물 같은 배지를 이용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오이에 그 미생물 쓴다. 그러면 오이에라고 하는 기생하는 미생물 같이 그 배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오이에 미생물을 살포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그 미생물을 배양하자는 거예요. 그럼 배지가 중요하다는 건. 그러면 오이, 그렇죠? 오이가 배지가 되는 거거든요. 오이의 성분이 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이 순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오이 뿌리라든가 이게들이 배지가 돼서 배양했을 때 그게 최적화된 맞춤형 이제 특화된 미생물이 배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저는 이제 학자도 아니고 그냥 농부입니다. 단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1977년도 78년도 그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제가 2년 후에 떠났으니까요. 미생물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제가 이제 90년 가을에 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이제 휴학하고요. 1년도 안 마치고 휴학하고 처음으로 육지라는 데 나갔거든요. 배 타고 기차 타고 내려서 어디 갔냐 그러면 수원역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도에서 뭐냐 찾아 가르칠 사람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기관도 없었고요. 물어봐도요. 그러니까 육지에 간다는 거 알고 이제 저는 이제 고학생이라 보니까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니까 첫 월급이 8,000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지를 맡으니까 7,000원 맞추니까 1,000원 남았을 정도로 8,000원 첫 월급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해 가을에 이제 탈곡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콩을 많이 하니까요. 콩 탈곡하니까 제가 기관장으로 하니까 0.5배 더 줬거든요. 그거를
이제 돈으로 해가지고 콩 팔고는 이제 그 돈 들고 간 거거든요. 뭐 아무런 짐 없이 뭐 미생물 왜 배워야 되는 큰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배워야겠다. 어디 쓸 것도 없을 거고. 그리고 무조건 그 배워야 될 곳도 모르고요. 제주도에서 못 찾으니까 이제 수원역에서 내려서 수원역에서 한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찾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양복 입고 좀 멋진 분들한테 그냥 잡아가지고 미생물 배우려고 그러는데 미생물 혹시 아시면 배울 수 있는데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3-4시간 내다 보니까 지금이 아마 경기도 진흥원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요. 근데 허벌판에 거기만 있었어요. 거기 찾아가니까 거기서 배울 수 없다.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근데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눈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알려준 곳이 우리나라 최고의 미생물 연구소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제가 20살의 청년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왔고 또 수원역에서 3시간 4시간을 물어 어떻게든 거기 찾아왔던 거 아니까 도와주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미생물 연구소에 가서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그 배지라는 걸 알게 됐고요. 미생물 처음으로 현미경으로 봤고요. 그래서 배지라는 거 하는 거는요. 연구원끼리도 표준의 배지는 다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각자 연구 파트의 미생물이 다 다르거든요. 연구 파트가. 그러니까 그 배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미생물 키드라에서 미생물이 지금 팝니다. 이제 인터넷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미생물의 배지가 다르다는 거. 이걸 참고해서 우리가 미생물 배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농업에서 미생물 배양하면 설탕이 대부분이고 뭐 원당이라든가 저는 최근에 뭐 감자 삶아서 아니면 이제 풀 같은 거 이제 뭐 믹스에 갈아서 쓰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입니다만은 미생물 배양할 때 배지는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이거에 따라서 미생물이 달라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배지에 따라서 미생물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세균도 다르고 아까 그 버섯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 갈색 유기물 숲속에 가면 이제 버섯균이 있는데 버섯균의 구준도 전부 다 다르다. 자, 팽이와 느타리와 표구와 송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송이도 배지는 아직도 못 찾을 정도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오이살포용의 미생물이 필요하다. 배양을 한다면 오이순, 오이 뿌리 같은 오이 이제 줄기 같은 거를 넣어서 그거를요 삶지 마시고요. 저는 돌에 일기야. 우리가 돌 방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진이겨 가지고 막 두드려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이제 물 조금 넣고 해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지를 이용해서 배양을 해서 설탕과 감자 같은 거 마시고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음식물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토마토에 살포한다. 그러면 토마토 아까 우리가 숲속에서 배양 그 부엽토라고 하는 원원종에다가 넣고 물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 잎 줄기 뭐 아니면 토마토 뿌리가 있으면 뿌리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를 방아에 침해가지고 물 조금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서 배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의견입니다. 여러분 뭐 한번 써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여러분한테 참고용으로 드리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학자도 아니고 농부도 전데 뭐냐 미생물에 제가 농부가 된 계기도 미생물 때문에 겁니다. 저는 이제 상과 출신이지 농사는 절대 안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을 알게 됐고 미생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농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생물에 누구보다 조금 미생물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이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계에 미생물 쪽에서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 용어조차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또 저는 교육을 하고요. 아마 어디에 찾아보십시오. 원원종과 원종 종균을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종균 1, 종균 2, 종균 3.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쓰는 거는 뭐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쓰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써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니까 이거를 좀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조언드리는 사과 살포형 미생물이라 그러면 어떨까? 사과 잎이라든가 줄기, 사과까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맞으면 쓰시고요. 틀리면 안 쓰시면 될 그러니까 조금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편은 이제 미생물 편 6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은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은 아마 이제 부유토라는 건 좋게 가는데 배양하는 배지가 문제다. 조금
뭐 문제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조언 드리는 저희 방식을 참고하셔서 배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